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환호성을 지른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제는 6,000선마저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은 이미 올해 코스피 예상 상단을 7,000선에서 많게는 8,000선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상승세가 대형주 특정 종목에만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점은 시장의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비투 규모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가파른 상승세 뒤에 잠시 숨을 고르는 구간이 올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폭발적인 확산 덕분에 반도체 업계의 투톱 기업들이 현재 코스피 전체의 상승 동력을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고성능 연산의 필수적인 자원인 GPU를 몰래 훔치는 사건까지 발생할 정도로 인공지능 열풍은 대단합니다.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경제평론의 시간. 2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평론가님, 코스피 6,000 시대를 연 주역이 이번에도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든든한 베이스 역할을 해주었으며 반도체 업황의 개선이 시장 전체를 떠받치는 형국입니다. 특히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현대차를 비롯한 현대차 그룹주들이 엄청난 선전을 기록하며 시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크게 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라는 세 개의 기둥이 우리나라 증시를 힘차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아직 채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연초 이후 우리 코스피 상승률은 벌써 40%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주가 상승률 7%대를 훌쩍 뛰어넘는 기록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전 세계 상승률 1위를 기록 중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상승률 1위가 코스피라면 2위는 코스닥이 차지하면서 전 세계 증시의 주인공이 한국이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코스피 지수가 6,100선까지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으나 장 마감 직전에는 약간의 윗꼬리를 달며 6,083으로 마감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대목은 역시 삼성전자의 20만 전자 등급과 SK하이닉스의 100만 닉스 달성 여부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수치들은 꿈이나 판타지 속의 이야기라고 여겨졌지만 어제와 오늘을 거치며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20만 3,500원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101만 8,000원으로 장을 완벽하게 마감했습니다. 이제는 20만 전자와 100만 닉스를 넘어서 그 다음에 목표치를 어디로 설정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다만 수급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팔고 있다는 점은 조금 깨름직한 측면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초 이후 올해만 벌써 10조 원 이상의 한국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며 시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오늘 하루만 해도 거래소에서 1조 원이 넘는 매물을 쏟아냈는데 과연 이 거대한 물량을 누가 받아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외국인이 던진 엄청난 양의 한국 주식을 밑에서 든든하게 받아내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 주체는 바로 개인들입니다. 직접 투자를 즐기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많은 분이 상장 지수 펀드인 ETF를 통해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ETF 수급은 보통 기관 투자자 분류 중 금융투자라는 항목으로 잡히는데 이 항목이 최근 매수세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뜨거운 한국 주식 시장을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리고 지탱하는 원동력은 우리 개인들의 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상단 목표치를 7,000 이상으로 이미 올렸으며 일부에서는 8,000선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단순히 지금까지의 가파른 상승 추세만을 보고 잡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상승 동력은 역시 반도체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장성이 매일 놀라울 정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원래 예상했던 분기당 30% 상승을 훨씬 상회하여 40%나 50%씩 폭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맥쿼리 증권은 올해 1분기 메모리 가격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00%나 오를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70만 원으로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단순히 주가만 올린 것이 아니라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 원 위로 대폭 수정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역시 200조 원대까지 끌어올려지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이 이 정도의 압도적인 실적을 낸다면 코스피 지수가 7천이나 8천에 도달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낙관적인 전망의 전제 조건은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상만큼 반드시 좋아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실제로 발표되는 4월 전까지는 이러한 기대감이 시장을 주도하겠지만 실제 성적표가 나오면 변곡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6천을 넘나드는 화려한 랠리 속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며 이것이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코스피가 4천이나 5천 선일 때 너무 일찍 주식을 팔아버린 분들입니다. 한 번 팔고 나면 주가가 자고 일어날 때마다 무섭게 오르기 때문에 다시 시장에 진입하기가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두 번째 부류는 주식에 아예 관심이 없다가 지수가 5천을 넘어 6천까지 가버리자 뒤늦게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입니다. 3천 선일 때만 해도 곧 떨어지겠지 하며 관망했지만 4천과 5천을 지나 6천에 도달하니 이제야 상대적 박탈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1년 코로나 시기 당시에 반도체가 아닌 다른 종목에 투자했다가 아직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의 계좌는 파란불이라 현재의 상승장이 남의 잔치처럼 느껴집니다. 작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 중 하나인 네이버의 경우에도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시장 평균에는 못 미쳤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20% 정도 오를 때 코스피 전체는 훨씬 더 많이 오르니 투자자들의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매우 중요한 경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기업이 취득한 자기 주식을 1년 이내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우리 증시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과거 1차 개정안이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강조했다면 2차는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다루었고 이번 3차는 자사주가 그 주인공입니다. 미국 같은 선진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를 소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인 뒤 소각하지 않고 인적 분할 시 지배력을 강화하는 용도 등으로 전용해왔던 관행을 법으로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이 신규로 취득하는 자사주는 무조건 1년 이내에 소각하여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없애야만 합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예 기간을 두어 1년 6개월 이내에 모두 소각하도록 법안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주사나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주들의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한국 증시의 수준을 높이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사주는 무조건 소각해야 한다는 선진국형 주주 환원 개념이 시장의 표준 패턴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당 순이익을 의미하는 EPS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실적 지표가 훨씬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나누어 가질 몫이 커지기 때문에 주주 가치가 제고되는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상법 개정안 통과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전망입니다. 코스피 6천 시대의 도래는 단순히 숫자의 증가를 넘어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반도체 랠리는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의 핵심 부품인 고대 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점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의 뒷받침이 있기에 증권사들이 코스피 목표치를 7,000이나 8,000으로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결코 무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오른 지수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기술적 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격언처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대로 급격한 상승 뒤에는 반드시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비투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으로 주가가 급락할 경우 반대 매매가 쏟아지며 하락폭을 키우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승장에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본인의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대규모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단순히 차익 실현인지 아니면 다른 우려인지 살펴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증시의 기초 체력은 신뢰하지만 환율 변동성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 개인들은 한국 기업들의 미래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며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팔면 시장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탄탄한 자금력을 갖춘 개인들이 그 물량을 모두 소화해내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급 구조의 변화는 한국 증시가 더 이상 외부 요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쏠린 자금 편중 현상은 해당 섹터가 흔들릴 때 시장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취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외의 자동차나 금융, 그리고 조선 등 다양한 산업군이 함께 상승하는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야만 상승장이 길게 유지됩니다. 다행히 최근 현대차와 기아를 필두로 한 자동차 그룹주들이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반도체의 뒤를 이어 시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 제조업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며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종 간의 조화로운 상승은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 8,000선까지 안정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상법 개정안 통과와 맞물려 한국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통과로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은 이제 유보금을 쌓아두기보다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이 투명하고 주주 친화적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펀드들이 주주 환원 정책이 강화된 시장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자금을 배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6,000이라는 수치는 단순히 투기적인 열풍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실적과 제도적 개선이 맞물려 만들어낸 결과물인 셈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할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기업별로 재무구조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탄탄한 현금 흐름을 가진 우량 기업들은 주주 환원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소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단순히 지수가 오른다는 사실에 기뻐하기보다 어떤 기업이 진정으로 주주 가치를 존중하는지 선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 경제가 반도체라는 초격차 산업을 가졌기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칩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수요가 넘쳐나고 있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SK하이닉스 또한 100만 닉스를 넘어 170만 원이라는 목표가가 제시된 것은 그만큼 기술적 완성도가 높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차이가 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연구개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장밋빛 전망이 꺾이는 순간 시장이 받는 충격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4월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나온다면 시장은 빠르게 실망 매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높은 수익률에 도취되어 무리한 투자를 이어가기보다 수익의 일부를 현금화하는 전략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시장이 뜨거울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하며 본인의 투자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세가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 비결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뒤늦게 시장에 뛰어드는 포모 현상은 대개 상투를 잡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나가는 긴 여정임을 잊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정철진 평론가는 이번 상승장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과 투명한 공시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우리 코스피는 8,000선을 넘어만 선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이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투자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장이 6,000선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들까지 온기가 퍼지는 낙수 효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형주 위주의 장세는 지수 방어에는 유리하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우리 증시는 질적으로도 성숙한 단계에 진입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기업들의 편법 행위를 감시하는 세심한 사후 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주주 소각 의무화가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요식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주주 환원으로 이어지는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환율 및 원자재 가격 안정화 전략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국가 차원의 반도체 인프라 지원과 인재 양성 또한 코스피 8,000 시대를 앞당기는 열쇠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단기적인 지수의 흔들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믿고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 뉴스와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한 2주의 경제 시간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 변화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기른다면 위기는 언제든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코스피 6,000 돌파와 상법 개정안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본인만의 투자 철학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이 진정한 이 시대의 금융 주인공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경제 분석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 추이는 4월 1분기 발표 시점에 다시 한번 정밀하게 분석하여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모빌리티 산업의 약진 또한 한국 증시의 새로운 엔진으로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따른 기업별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수혜주 분석도 다음 시간에 더욱 심도 있게 다루어 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투자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항상 건강하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코스피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1등 시장으로 우뚝 서는 그날까지 2주의 경제는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주의 경제 정철진 경제 평론가와 함께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